혹시 분명 살은 빠졌는데 왜 다리만 그대로일까요? 상체는 작아졌는데 바지만 입으면 여전히 꽉 끼고 사진을 찍으면 얼굴보다 다리부터 신경 쓰이고 여름이 와도 짧은 바지는 엄두도 못 내고 거울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왜 나만 이럴까?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모르고 지나가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운동을 아무리 해도 걷기를 아무리 해도 계단을 올라도 심지어 살이 10kg 빠져도 다리는 그대로인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오히려 다리를 얇게 만들려고 열심히 했던 행동이 다리를 더 굵게 만들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다리가 굵어지는 진짜 원인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매일 하고 있는 행동 하나가 오히려 다리를 더 굵어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365일 유익한 건강정보 영상이 매일같이 업로드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34살 직장인 지연씨의 이야기입니다. 지연씨는 20대 때부터 다리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상체는 마른 편인데 유독 허벅지와 종아리만 굵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운동은 거의 다 해봤습니다. 러닝머신, 스쿼트, 런지, 계단 오르기, 줄넘기, 유튜브 홈트, 헬스 PT까지.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분명 열심히 했는데 다리는 오히려 더 단단하고 굵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해. 의지가 부족한 거야. 먹는 걸 줄여.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헬스장에서 트레이너가 한마디를 합니다. 혹시 종아리가 항상 딱딱한 편이세요? 지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트레이너는 말했습니다. 그럼 지방보다 붓기랑 근육 긴장이 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지연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다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리가 굵으면 무조건 지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크게 4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 두 번째는 붓기, 세 번째는 근육의 과도한 긴장, 네 번째는 자세와 골반의 문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해결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거나 오래 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종아리가 아침보다 훨씬 굵어집니다. 이것은 지방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니라 혈액과 체액이 아래쪽에 머물면서 붓기가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맞던 바지가 저녁에는 꽉 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을 지방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더 강한 운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붓기가 있는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만 반복하면 다리가 더 피곤하고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걷는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걸을 때 종아리가 먼저 힘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엉덩이가 먼저 움직이나요? 대부분은 종아리만 사용하며 걷습니다. 그러면 종아리는 하루 종일 쉬지 못합니다. 계속 긴장하고 계속 수축하고 계속 단단해집니다. 이 습관이 반복되면 종아리가 더 발달해 다리가 굵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올바른 보행을 따로 훈련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유형일까? 먼저 자신의 다리부터 확인해 보세요. 손으로 잡았을 때 말랑말랑하다면 지방이 많은 유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침보다 저녁에 훨씬 굵어진다면 붓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단단하고 딱딱하다면 근육 긴장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에만 체중을 싣거나 골반이 틀어진 자세가 반복된다면 자세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1시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12분 정도 걸어보세요. 종아리 근육은 우리 몸의 두 번째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잠깐만 움직여도 다리의 무거운 느낌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짠 음식을 조금 줄여보세요. 라면, 찌개, 배달음식, 햄, 소시지, 과자 이런 음식들은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나트륨을 과하게 섭취하면 몸이 수분을 붙잡으면서 붓기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붓는다고 물을 적게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적절한 수분 섭취는 체액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무조건 적게 먹으면 근육량도 함께 줄어 기초대사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은 줄었는데 몸매는 기대만큼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섯 번째, 걷는 방법을 바꿔보세요. 발끝으로만 밀어내듯 걷기보다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을 함께 사용하는 느낌으로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익숙해지면 종아리에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는 것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운동보다 스트레칭을 먼저 해보세요. 종아리가 항상 딱딱한 사람은 강한 운동보다 종아리 스트레칭이나 발목 운동,
폼롤러를 활용한 근육 이완이 더 편안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며칠 만에 효과가 나타날까요? 붓기가 원인인 사람은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비교적 빠르게 다리가 가벼워졌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체지방을 줄여야 하는 경우에는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꾸준한 식단과 운동이 필요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다시 지연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연 씨는 무리한 운동을 줄이고 생활 습관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20분 걷기, 잠들기 전 스트레칭, 짠 음식 줄이기, 엉덩이 근육 운동, 틈날 때마다 다리 움직이기. 몇 주가 지나자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몸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저녁마다 꽉 끼던 바지가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종아리의 무거운 느낌도 줄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예전에는 입지 못했던 바지를 다시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거울을 볼 때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나도 다리가 고민인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부터 딱 4주만 실천해보세요. 하루아침에 극적인 변화를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면 몸의 변화를 느끼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다리는 굶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집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보다 균형 잡힌 식사, 과도한 운동보다 꾸준한 움직임. 오늘 시작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몇 달 뒤 여러분의 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정보 365에서는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확하고 실천 가능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